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 한 25문제를 뽑았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이 강좌 이름이 찍기 특강이라고는 돼 있는데 찍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계속 보아 오셨던 그 책을 가지고 시험 막판까지 계속 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이 시간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 보시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자, 인사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그 4번이 일단 잘못되는데요. 4번이 정답이에요. 일단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이거 굉장한 정적수인데, 자, 이렇게는 안 돼 있죠. 지금, 제적 3분의 2가 일단 출석을 하고, 그리고 출석 과반수,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관계되는 법, 자, 아무튼 1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소방청과 시도에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인사위원회 기능도 아셔야 되고, 기본계획, 인사행정.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런 조문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용령 8조에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소방청은 차장이고 시도는 소방본부장. 그리고요, 그 위원들은 이제 공무원들인데 소방정 이상입니다. 소방정 이상. 회의. 다시 한번 그래서 네, 이게 끝이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러면 1번은 맞죠? 네, 이게 심의사항으로서 맞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1번은. 2번을 보시면 이제 위원장이 누구인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소방청 차장, 소방본부장 다 맞습니다. 소방정 이상 공무원. 그리고 3번 네, 5명에서 7명이 맞죠? 아무튼 4번이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3분의 2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자, 그러면 여러분 2번 문제로 가보시죠. 신규 채용 시험에서 일반적 응시 결격 사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 자, 일단 법률을 보실까요? 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여기서 헛갈리는 것이 뭐가 있죠? 그 위쪽은 제가 밑줄 안 친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5년 집행이 그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이제 5년이고, 저 3호 보면 4호에 선고 유예 기간 동안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5호가 있었죠. 6호에 보시면 당연한 거고 자격 상실이니까. 이제 아마 이것이 좀 어려울 텐데 6의 2호를 보면 355조, 형법 355조, 356조가 그 횡령죄 배임죄예요. 횡령죄 배임죄. 이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6의 3을 보니까 성폭력 범죄자, 뭐 스토킹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거는 100만 원 이상 그리고 확정된 후 3년입니다. 이거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맨 아래 거는 뭐 잘 아시죠?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아직 5년이 안 지났잖아요. 1번은. 예, 틀렸죠, 그러면은. 그지? 아니,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맞죠? 1번은 맞죠?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니까. 3년이랐기 때문에 아직 안 됩니다. 자, 2번에 보면 금고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잖아요.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 중에는 결격. 자,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는 그 300만 원에 3년이라고 했잖아요. 300만 원에 2년이라고 했었죠. 300만 원에 2년.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걸리죠. 200만 원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여기 300만 원이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4번. 스토킹 범죄는 100만 원에 3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맞았는데 여기서 또 걸렸죠. 네. 3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격사입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뭐 자주 나오니까요. 이거 보시는데 1번에 소방 업무에 경험 있는 의용 소방대원, 소방사 계급 맞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3년, 그죠? 이 3년
내에 다시 재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어 능통한 사람 요 계급 잘 알아두시고요. 소방위 이하죠. 소방위 이하.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소방령 계급. 소방령 계급 맞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어요. 알겠죠? 이 3번 맞습니다. 네, 소방장이니까 소방위 이하 맞죠. 이 조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뭐 신체 정신장애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 여기 이제 3년이라고 해요. 3년.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이제 5년까지 연장됩니다. 그 밖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뭐 계급 조심하시고 예, 이런 내용들이 있죠. 네, 요 한번 조문을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해결했어요. 우리가 3번은 해결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4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4번 문제가 네. 그래서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일단 이것은 1번에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바로 봄입니다. 그 21이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능력, 요게 기본적인 능력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행정안전불량이라고 해야 되고 이거는 50%라고 해야 됩니다. 자, 관련되는 조문을 보시면 네. 그래서 시험 실시일 2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출제 수준 소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능력 지식 이렇게 돼 있고 이 소방장하고 소방장, 소방교는 전문적 능력 지식 그리고 소방위 이상 소방관부 후보생 선발은 그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이게 체력 시험은요 행정안전부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의 합격 결정. 필기 시험은 잘 아실 테죠. 여기 40% 60% 그다음에 3배수 범위. 체력 시험은 50%입니다. 네.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는 채용 후보자 명부와 임용.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3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관련되는 조문을 먼저 볼게요. 자, 그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은 2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효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걸 즉시 본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원래는 채용 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라 임용하죠. 다만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교육훈련의 성적 순에 따라서 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순위와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가 하나 나오네요.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예, 그러면 다시 그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임용 유예할 수 있는 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네, 그러면 이 5번은 자 1번 맞고 교육훈련 성적 순위에 따라. 그 다음에 이게 틀렸어요. 네, 즉시 해야 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자. 이때는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고. 이것도 있었죠? 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이건 이제 유예입니다.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사안이고. 네, 6번 문제 해볼까요? 네, 6번 문제는 보직관리 원칙. 최하급기관. 이제 일단 이게 틀렸어요. 원래 위탁교육 훈련 받으면 교수 요원으로 처음에 보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곤란하다,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교육 훈련 받은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보직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뭐 교육 훈련 받기 전에 바로 전에 직위 아닙니다. 네, 이것도 한번 관계되는 법조문을 볼게요. 자, 임명령 27조. 이게 위탁교육 훈련 받았을 때는 교수 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할 때는 교육 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간부 후보생하고 그다음에 소방사 임용된 분들은 이제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되는데 다만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 경쟁 채용으로 임용된 분들은 그 임용 예정직이잖아요. 처음에 공고 나갔던 임용 예정직위에다가 먼저 이제 보직을 해야 됩니다. 그 전문직위는 3년, 숫자가 나오죠. 3년.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 네, 1번은 맞죠.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 부서에 보직하는 예외가 인정이 되고,
여기 틀렸다고요. 잘못됐고 3번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이거는 전문직은 네, 3년의 범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거는 그 표를 딱 표 전체를 기억하세요. 그 맨 위에 칸에 제 교재 중심으로 보면 이제 맨 위에 칸에 파견 기간 2년인데 총 파견 기간 5년짜리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고 거기 국내하고 국제 잘 구별하세요. 1번 이건 정답인데 국제기구, 외국의 정보, 연구기관. 이거는 그 표에서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예, 나머지 것들은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설명 드릴 게 없고 그 기간이 다른 게 또 하나 있죠. 1년인데 총 파견 기간 2년짜리가 여기 이제 있죠. 참 화면을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이걸 물어본 문제고 그리고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 파견 기간 2년짜리가 있는데 교수 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 교육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 교수 요원 이거는 이거예요. 알았죠? 나머지는 필요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시간 선택제 근무, 시간 선택제 근무. 자, 여기서 숫자들이 있고요. 숫자들이 있고 자, 여기에 보면은 근무 기간이 만약에 1년 이내면 그 기간을 전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다 합산해 주는데 1년을 넘었을 때는 그 근무 시간에 비례합니다. 여기 이제 법령을 보실까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전환 소방 공무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제외 밑줄 치 보면 상시 근무 체제를 위한 교대직 근무자는 제외하고 자, 시간은 일주에 15시간 이상 35시간. 하루는 안 써놨는데 하루는 그 일일 최소 기간이 3시간이죠. 뒤에 나오려나요? 네. 그다음에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하지 않는 근무 시간은 다른 사람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방법이 있고. 네, 여기 나오네요. 3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봐두시고요. 1년 이하의 기간, 1년 넘는 기간. 네, 다시 문제를 볼까요? 네, 그러면 요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맞고 숫자 이것도 맞고 요게 이제 그 기간 전부가 아니라 이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아이고, 네,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8번 했고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징계처분 일반 사면이 있고 직위제처분은 2년이고 그래서 정직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죠. 7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9753입니다. 그리고 이거 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서 뭐 취소 또는 무효 결정이 났을 때 일반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은 아니고요. 직위제처분은 2년인데 만약에 직위제처분 그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또 직위제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각각 2년 더해서 이제 4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년에 이게 개정이 됐죠.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 책정 부분이 심사 승진은 60% 1번 맞겠네요. 심사 승진 60%, 시험 승진 40%. 그리고 이제 그 특별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를 정하게 되면 원래 계급별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에서 이걸 빼면 되죠. 마이너스 빼면은 당해 계급의 예정 인원수가 됩니다.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 계급에 따라서 뭐 25%다, 20%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는요. 통합해서 여기 30% 이내에서 특별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 그런데 4번에 가면은 이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30%를 초과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조문 볼까요? 어느 경우에? 그래서 여기까지 맞고 60, 40 그리고 이제 뺀 인원수. 그래서 소방경 이하 계급, 소방경 이하인데 30% 이내.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 승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30%를 초과해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청렴과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정리하여 뭐 공무원에 다른 공무원에 귀감이 되는 사람, 20년 이상 근속자, 그리고 이제 순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게 틀렸죠, 아까.
4번에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11번 문제. 11번 문제. 승진 임용의 제한. 여러분 얼른 보세요.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강등 같은, 여기 2번하고 이제 모순 충돌되네요. 요게 맞고, 18개월이 맞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도 똑같아요. 18개월. 강등,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명되면 종전에 그 신분에서 강등 징계 처분 받으면은 18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자, 법령을 먼저 보시면, 승진 임용 제한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징계 처분, 직위제 휴직. 이제 휴직 중에 이건 빠진다는 얘기죠.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괜찮고. 자, 요거 강등 정직 18개월, 12개월, 6개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작년에도 한번 출제는 됐었어요. 강등 징계 처분은 18개월. 그리고 요 6개월. 그죠? 근신 군기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6개월입니다. 각종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이분은 요 제한 기간에 2분의 1을 단축해 줍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년이 아니라 18개월이라고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자꾸 물어보는데, 예외.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휴직이나 직위 해제 사유일 때는 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국외 파견 등 교육 훈련으로 1개월인데 이때는 직무에 복귀한 다음에 최근 2회의 근평 결과를 평균 냅니다. 최근 2회입니다. 자, 요거 이제 파견하는 거 6개월 이상 했을 때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해야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위에 1개월이라고 해야 되고 요거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맞고 요건 이제 6개월로 바꿔야 되고요. 3번. 네. 이거는 이제 2개월이라고 또 해야 되죠? 1개월, 죄송해요. 1개월인데 지금 가장 최근이 아니라 2번, 최근의 2회를 평균 내가지고 합니다. 네, 13번 문제. 교육훈련 성적 평정. 이 소방장 이하의 전문 능력 성적 평정은 4점이에요. 지금 3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전문 교육훈련 성적 3점, 직장훈련 성적 4점. 지금 그럼 옳은 것을 고르라겠네. 네, 1번 맞습니다. 네, 3점이네. 근데 이거는 2번은 이제 전문 능력 성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문 교육훈련 성적이라고 해야 되죠. 교육훈련 성적이니까. 그리고 요게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경력 평정하고 교육훈련 성적 평정은 재평정 해야 돼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잘못됐어요. 재평정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장훈련 이거는 6개월입니다. 여기 다 있죠? 평정해야 된다. 결과는 평정점. 네. 자,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부. 옳지 않은 거. 이제 1번은 맞는데 2번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령 있죠. 소방령은 소방청장이에요. 그래서 소방경 이하라고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이것도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소방령 이하는 15입니다. 소방정은 이게 20, 10으로 돼 있죠.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70, 15, 15. 여기는 70, 20, 10.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 해야 되고요. 가점. 이게 지금 승진 대상자 명부 요거 잘 봐두세요. 네, 소방청장이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령 이상이죠. 소방령 이상은 소방청장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경 이하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이 하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조문을 좀 챙겨 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함정을 팔지 모르니까요. 네, 15번으로 갈게요. 15번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관할. 이것도 관할 문제가 나오면 참 어려운데
그래서 소방청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하고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때 승진심사. 소방청의 그 보통 승진심사위원은 그러니까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 해야죠. 그죠? 소방정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그런데 시도도 있고 중앙소방학교. 여기서 항상 보면 국립소방연구원 조심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 승진심사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중앙소방학교하고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령 이하 계급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빠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중앙소방학교를 빼야죠. 여기서 중앙소방학교를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 되죠.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경 이하,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령 이하. 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승진시험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뭐 까다로운데 21, 60% 이상 2차 시험 합격. 여러분 2차 시험은 그 면접 시험으로 돼 있어요. 법령에 따르면은 면접 시험. 그 최종 합격자 결정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저보다 잘 하실 테죠. 지금 시험 뭐 승진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50%, 10% 사이. 다만 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더해서 60%. 4번에 보시면 여기 왜 틀렸을까요? 네, 4번. 이게 무조건 징계처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감봉 이상. 그러면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될 수가 있어요. 삭제해야 합니다. 21전까지 공고 60%. 아시겠죠?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보시는데요. 17번. 그래서 특별승진은 소방 두 가지로 나눴어요.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소방정감 이하. 소방정감 이하가 하나밖에 없고요. 20년 이상 근속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최대치가 소방령 이하. 소방령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소방령이라고 해야 되고 소방령. 이것도 소방령. 그다음에 소방정감. 이게 3번이 정답이죠. 3번만 맞고 이것도 소방령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18번 근속승진. 근속승진은 2번이 지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요. 여기 빠졌습니다. 최근 2년간 평균 근무 성적 평정 양 이하에 해당하는 이거는 종전의 규정이었는데 여기 빠졌어요. 그냥 그래서 요건이 승진 대상자 명부에 등재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건들은 맞아요. 1년 자, 적극 행정 태도가 돋보이는 소방공무원 1년입니다.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도 있죠. 인사교류. 네, 2분의 1, 1년. 그리고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네, 뭐 금평 양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네, 이것도 이제 개정됐어요. 그러면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명자. 이거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분의 50까지는 가능합니다. 5일 전부터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요걸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네, 19번. 이번에 대우공무원도 최근에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5년이었는데 4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월 말 5일 전까지 결정합니다. 수당. 이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잘못됐으면 중대한 착오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정해가지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임된 분은 이제 강임일자에 다시 그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그러면 네, 이게 3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라고 고쳐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20번 문제 봅니다. 복무 규정은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워낙에 뭐 기출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 포상휴가 10일이 있고 이것도 당연히 맞고 여기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비상근무라고 돼 있잖아요. 비상근무 중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신고 틀렸네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공가 규정 맞고요. 자, 여기서 여행 제한. 휴무일이나 근무 시간 외에 공모관인 사유 3시간. 3시간. 그다음 원래는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 있다.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근데 얘는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10일 현장 근무자 수치. 네, 복무 규정. 아, 요건 이제 공가. 공가도 작년에도 물어보고 뭐 매년 물어봅니다. 공가. 여기 시험은 승진 시험하고 전직 시험이 있어요. 여기 막 뭐 공채 시험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의무 복무 나왔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위탁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신임 교육 과정을 받으면 이제 일정한 기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네, 신임 교육 과정 받는 그 기간은 이제 최소한 복무해야 되고, 여기 2번도 맞죠? 네, 6개월 이상 위탁 교육 받은 자만 여기 해당되는데, 일단 최대치는 6년까지. 그래서 교육훈련 기관과 같아야 되고, 요게 2배예요, 2배. 예. 그러니까 국외 위탁 훈련은 요 기간보다 2배 고치시고, 이제 이거 중도에 만약에 훈련을 포기하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 반환해야 됩니다. 2분의 1 반환해야 되는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맞아요. 그냥 이대로 맞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죠. 네. 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보실까요? 22번은 자, 이것도 징계위원회 관할을 지금 보면 소방청이랑은 지금 소방청이에요. 소방청.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냐.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이렇게 있죠. 소방청 소속 소방청 이하 소방공무원. 그리고 이제 그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만 따로 있고 밑에 제외하니까 나머지 그죠? 네, 중앙소방학교하고 중앙119 구조본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중앙소방학교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립소방연구원이 꼭 소방영으로 나오잖아, 그죠? 네,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이거는 이제 시도인데 그 아래 시도 소속 기관들이죠. 그 기관들인데 소방위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데 이분들도 이제 중징계를 받을 때는 여기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풀어봐봐요. 옳지 않은 거.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맞고요.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령 이하 맞죠? 소방령 이하에 대해서는 소방령 이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중징계를 받았다 이거죠. 중징계를 받으면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소방위 이하는 원래 그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틀리죠. 그러면 징계 사건에는 이제 중징계도 있기 때문에 중징계는 그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이게 잘못됐네요. 4번 같은 경우는 중앙119 구조본부는 소방경 이하라고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중징계인 경우는 또 어떻게 된다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니까 중징계는 그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요. 네, 이번에 23번 보겠습니다. 네, 계급 정년은 이제 소방령은 14년 맞고요. 14년 맞고, 그 2년 범위 내에서 되고, 이것도 맞죠? 네,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 가장 높은 계급. 그 다음에 강등된 분들은 강등되기 전과 강등되고 나서의 근무 연수 이걸 합해버립니다. 합해야 이게 그 계급 정년에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합하도록 돼 있고. 이거 제가 조금 치사하게 지문을 꾸며봤는데 알아두세요. 여기 뭐가 틀렸을까요, 지금? 이제 이 정년은요, 정년은 당연 퇴직 사유예요. 당연히 퇴직하는 거지. 뭐 정년 퇴직 발령에 따라 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정년 퇴직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만약에 정년 퇴직 무슨 뭐 발령장을 줍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 법적인 의미가 없고 뭐 어떤 발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6월 30일에 퇴직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네. 자, 당연히 퇴직한다고 돼 있죠. 무슨 뭐 인사처분이 필요 없습니다. 네, 24번 문제. 24번 문제. 24번 문제가 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도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금 문제로 갈게요. 문제로 가시면 그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네, 민간 위원수는 위원장을 제외해서 위원 2분의 1 이상. 그리고 과장급, 그리고 공인노무사입니다. 여러분, 뭐 법무사 이러면 안 되고 공인노무사, 변호사 5년 이상. 그 민간 위원들은요, 한 번 연임하는 거예요. 한 번. 네, 여기 잘못됐네요. 보세요. 한 번, 여기 있죠? 네, 2년으로 하면 한 번만 연임합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징계위원회는요,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그런데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의견이 뭐 제각각 막 나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불리한 의견부터 해가지고 계속 더해 나갑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될 때까지 더한다. 맞습니다. 요거 이제 그 감사원이나 경찰, 뭐 검찰, 경찰 이렇게 조사나 수사 시작할 때는 10일이라고 해야 돼요.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네요. 그리고 이것도 구별하셔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때는 진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행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것만 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 뭐 여기서 꼭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만 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몇 문제는 구석진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자료를 가지고요 계속 보시다가 많이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계속 보시다가 들어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방공무원법 찍기 특강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